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 박사 이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오늘 쫄불 아무래도 오랜만에, 재밌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예, 어떤 걸로 오늘 쫄불 가나요? 요즘 쫄불, 그러니까 블록체인 생태계도 네. 워낙 이제 규모가 커지고 많은 그렇죠. 관심들을 받으면서 진짜 이 생태계에 보통 얘기하는 뭐 이코시스템, 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나타내는 생태계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 네,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에드포스에서 거의 끝판왕. 어떻게 있길래 끝판왕이에요? 한번 보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여드리면 요런 지도가 지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블록체인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너무 3.0 많아. 버전이 나왔습니다. 벌써 3.0이에요? 3.0 버전이고 이 박스들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분야별로 좀 나눠 놓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떻게 분야별로 나누는 네, 뭐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서비스처럼 블록체인 실제 비즈니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영역들이 네. 지금 막 뭐 하루가 다르게 막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박사님께서 만드신 언블락 네. 지금 여기 아직 이제 표현은 안 됐지만 이제 공식화됐기 때문에 뭐 크립토 펀드나 엑셀러레이팅 기능 같은 그렇죠. 거 하고 있고요. 저희 그거 하고 이제 저희 에드포스 같은 경우는 마케팅 회사니까 마케팅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새로 나오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네. 것들을 분석하고 이 랭킹을 매겨주는 서비스들도 있고 애널리시스, 네, 레이팅스. 그다음 뭐 미디어적인 역할을 하는 데들 미디어, 예. 그다음에 뭐 그 채굴 원리도 있고. 원래 뭐 채굴 채굴. 마이닝 뭐 그다음에 뭐 토큰을 판매해주는 뭐 대행 서비스 예, 뭐 토큰 대행 네트워크나 서비스. 아니면 무슨 협회나 교육기관 같은 데도 생기고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당연히 뭐 익스체인지 거래소도 있고. 이 왼쪽에 제일 큰 분야들은 정말 토큰들. 아이쇼 뭐 토큰들 예. 실제 그다음 플랫폼 형태 그다음 뭐 유틸리티 형태로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와 뭐가 많다 하는데 잘 안 보이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끝판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박스들을 한 장씩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오, 그럼 박스 꽤 많이 나오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다 소개는 어려울 거고 2부에 나눠서 일단 한 5개 분야를 먼저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하고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이제 맵을 보시면 되고 네. 여기에 사실은 뭐 빠진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다. 네. 다만 이제 원래 블록체인 처음 보신 분들은 뭐 이제 시작 아니야? 뭐 이제 회사 뭐 2-3개 나온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성업 중인 토큰이나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너무 많아요. 네, 요거를 일단 제가 모르는 보셔야 될 회사들도 거예요.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엄청 많습니다. 네. 저도 뭐 조사해서 붙여놨지만 모르는 회사도 꽤 있습니다. 네. 또 만약에 나중에 원하시면 이거는 저희가 다 온라인에 공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회사들의 홈페이지 링크까지 다 진짜요? 텍스트로 다 네.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일단 페이먼트. 기본적으로 페이먼트는 뭐 아시겠지만 페이먼트 코인을 말하는 예, 거죠? 코인들 중에 실제 네. 거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시작이었죠. 시작이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시작은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그래서 네.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난리 났습니다. 비트코인 골드도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캐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진짜로 달러로 날아가고 있는 스텔라. 저희가 설명드린 예. 스텔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 해외 송금. 리플 해외 송금이 되게 잘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있는 거 중에 몇 개씩은 소개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라이트 이거 코인. 뭐예요? 스카이 코인은? 스카이 코인은 저도 예. 뭐예요, 새로 나온 코인인 것 같은데 거래용으로 쓴다 그래서 오, 예. 다만 이 라이트 코인이 꽤 성장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하고 거의 같은 개념인데 네. 4배 정도 속도는 빠르게 하고 뭐 용량도 크게 하고 해서 개선했다고 해서 네. 뭐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나왔고 뭐 그런 애들 그리고 일본에서 엄청 사랑을 받고 있다가 네. 최근에 문제가 된 넴. 네. 이게 거래소가 또 털려가지고 문제가 네. 됐었죠. 그리고 사실 이 중에 제 느낌에는 조만간 뭐 사라질 수 있는 애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꼭 뭐 맞다는 아니고 다만 여기 하나 주위에서 보실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프라이빗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해서 블록체인의 원래 정신에 입각해서 퍼블릭하게 내용들이 공개되고 누가 언제 보냈는지가 다 이 그 주소 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좌번호가 오픈되어 있고 그 계좌번호의 내용을 누구나 생태계에 참여한 사람들은 들여다볼 수 있다가 원칙인데 이 프라이빗은 보내고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암호화가 추가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모네로만 기준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모네로 같은 경우는 보낼 때 예를 들면 이유 박사님도 보내고 저도 보내고 돈을 보내잖아요. 4-5명이 보내면 보낸 돈을 꼬아요 같이.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쪽 프라이빗 요 코인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어둠의 세계 이런 쪽에서 혹은 내가 뭐 자금 세탁 용도로 쓸 수 있겠네. 밀반입하고 싶다 외화 뭐 이런 거 하려고는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모네로 대쉬 이런 애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네. 비트코인 이런 애들은 다 화이트 페이퍼 백서를 쓰잖아요. 여기 화이트 페이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뭐라고 흑서 블랙 페이퍼라고 부르지나 프라이빗 가려고 어둠의 자식들이네. 흑서라고도 흑서. 부르는데 그래서 이런 페이먼트가 기본적으로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봐야겠는데요. 재밌죠? 네. 블랙 페이퍼 재밌으니까. 찾아봐야겠네. 네, 네. 오. 여기 다 되게 유명한 애들입니다. 예, 오, 예. 자,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가장
이 플랫폼 역할을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코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네. 암호화폐 혹은 그 블록체인 생태계가 커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 나오네요. 네네네. 카르다노 이게 뭐 지금 일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뭐죠? 그 양자 수학? 네네네. 양자 컴퓨팅? 양자 함수를 이용해서 양자 역학과 양자 수학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 뭘 지향하고 있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화 방식이나 아니면 해시하는 방식들이 결국은 다 소스의 개념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소스의 신비가 풀려버리면 소스가의 암호 그 기준이 풀려버리게 되면 그것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더 안정화된 형태인 양자 함수, 뭐 양자 수학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카르다노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고 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오스. 가격 많이 뛰었어요. 제3세대 뭐 그 플랫폼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오스 속도를 이더리움 대비해서 굉장히 개선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한국에서 맨 처음 나왔던 뭐 보스코인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제일 각광받고 있는 뭐 아이콘이 있고 사실 여기 보면 이거 이더리움 비슷한데 뭘까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에서 더 멋있게 만들었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시다시피 하드포크에 서로 분화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역시나 또 일본이 사랑하는 네오도 있고요. 뭐 리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펙트 여기는 뭐랄까요? 패깅돼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불태어난 피앗 머니랑 패깅돼 있는 형태. 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스팀 달러가 패깅돼 있죠. 그다음에 저희 불세에서 소개해드렸던 테더 이런 코인들이 있어서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실제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확장성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고 하면 요 에셋백트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원래 있었던 이 원화라든지 달러 가치가 있는 불태어난 피앗 머니들과의 연계성 그래서 호환성을 높이고자 하는 걸로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유틸리티 토큰이 끝도 없는 거죠. 뭐 대부로 통칭하는 게 유틸리티 토큰이 그래서 많잖아요. 다시 보시면 아까 여기는 거래용이었고 거래용에 이어서 이제 플랫폼 형태 우리가 이렇게 생태계를 만드는 코인들이 생겼고 그럼 그 플랫폼 생태계 위에서 기술 기반 위에서 다양한 어떤 앱을 만드는 형태로 사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산업 영역별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차지하고 있네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것만 넣은 이 금융 쪽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 쪽은 굉장히 다양한 코인들이 나오고 저기 뭐 암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 쪽에서 적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화폐니까. 또 거래소들도 화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 세계 1위 거래소라고 하는 비트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화폐를 또 BNB라고 내고 있고요.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오미세고. 여기는 뭐냐면 태국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권에서 아직 금융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된 나라들, 그러니까 은행 계좌도 없는 약간 뭐 그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떨어지는 층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은행 계좌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해서 뭐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 비탈릭이 또 어드바이저를 초청했다고 해서 가격도 많이 유명했었죠. 뭐 그런 것들 기술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험 영역 당연히 할 만하겠죠. 보험 영역. 그다음 렌딩, 돈 빌려주는 영역 쪽. 그다음에 부동산 쪽이 또 아시다시피 이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 기술과 잘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파이낸셜 서비스로 묶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뭐 시큐리티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되게 큰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거도 많이 요즘 얘기하고 있던데요. 어거나 뭐 베팅하는. 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베팅 같은 걸 하는데 늘 보면 문제가 뭐냐 하우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서버를 운영하는 분들이 먹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핑도 많이 뜯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이 참여자들 간에 자연스럽게 그 매칭이 돼서 하도록 하는 뭐 서비스라든지 뭐 파일 코인 같은 경우 뭐 들어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파일 공유, 뭐 전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토렌트 같은 느낌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지스틱스도 꽤 있네요. 큐텀도 뭐 하여튼 여기 포함되는 부분이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헬스케어 쪽도 헬스케어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메디블럭 한국의 뭐 자랑스러운 메디블럭이 어쨌거나 의료화된 개인 정보, 그러니까 개인의 의료 정보들을 어떻게 효율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소셜 네트워크 너무 스테밋 너무 좋아.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뭐 한국에 최근에 좀 인기를 받고 있는 뭐 TTC 같은 경우 TTC 프로토콜이라는 데도 나와 있고요. 킨도 우리가 다뤘었죠. 메신저. 그 다음에 이 세타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시 또 디센트럴라이즈해서 비디오 스트리밍 쪽. 축하된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늘 아시겠지만 이런 영역 중에 또 제일 중요한 영역이 에드테크예요. 늘 돈이 되는 영역이니까 에드테크 마케팅 쪽에 브레이브 브라우저라고 하죠. 정말 용감한 브라우저도 있고 파피루스도 많이 유명하고요. 파피루스 뭐 블루웨일 같은 경우 꼭 에드테크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뭐 마케팅 쪽이니까 왜냐면 실제 프리랜서들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여기도 애드 익스체인지 나와 있고요. 예, 여기 에덱스. 에어브리지인데 에어브리지는 지금 에어블락이라고 봐야죠. 예, 여기서 DMP를 가지고 뭐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아이오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IoT에 특화된. 네, IoT의 그 인터넷 속도를 좀 개선하는 뭐 이런 것들도 코스모 체인도 보이고요. 네, 그 뷰티 영역을 하는 코스모 체인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정도로 하고. 유틸리티 토큰이 종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고 한 페이지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또 순서대로 보면 페이먼트가 있고 그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에 올라가서 움직이고 유틸리티 토큰이 있고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코인, 토큰 혹은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나왔고 이게 나오면 그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당연히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애널리시스 레이팅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예, 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ICO 랭크라는 게 한국에 있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몇 개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리 훨씬 더 많습니다. 어디가 제일 유명하죠? 글로벌로 제일 유명한 몇 군데를 골라보라고 하면 ICO 벤치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ICO 드롭스도 유명하고요. 이 두 가지 또 ICO 레이팅 요 세 가지 유명하죠. 정도가 아마 제일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고 요 사이트들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이미 나와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뭐 서비스라든지 백서나 이런 것들에 분석,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비스를 얼마큼 키웠는지 이런 얘기들이 말도 못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이 애널리시스나 레이팅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ICO 랭크 같은 경우 뭐까지 보여주냐면 도대체 그 소위 말하는 소셜 방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카톡방에 몇 명이 모여 있냐. 카톡방은 또 1000명이 맥스라서 맥스 1000명밖에 못 모이는데 텔방이라고 부릅니다. 텔레그램 방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갖고 뭐 5만 명 모여있는 방, 10,000명 모여있는 방 난립니다. 그럼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는 거는 그 토큰이나 그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나 레이팅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